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10번째입니다. 10번째. 10번째고요. 요거 한 글자 하면 한 서너 글자 알겠네요. 그죠? 이자도 하나 알고. 네. 이자도 알고. 그러니까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고 리자고요. 가장 가까운 뜻은 신발. 신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발. 우리 신는 신발. 그 다음에 이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력이라는 뜻. 이력. 이력서 할 적에 요렇게 씁니다. 요 글자 씁니다. 이력서 할 때. 이력서 할 때요. 이력서 할 적에 요 글자 씁니다. 신발하고 이력서하고 공통점을 찾으면 이 교회 얘기가 끝입니다. 신발하고 이력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찾으면 이 교회 얘기가 끝입니다. 그 얘기가. 신발. 그죠? 뜬금없어요. 그죠? 신발하고 이력서하고. 아이씨, 뭐 뜬금없어. 근데 이 옛날 걸 하다 보면은 전혀 다른 것 같은 개념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요. 신발은 발에다 끼고서 걸어가는 데 쓰는 신발입니다. 걸어가는 데 쓰는 신발입니다. 근데 걸어가고 나면 뭐가 남냐 하면 발자국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발자국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서서 돌아보면 그거는 과거고 지금 서 있는 자리는 현재고 아직 찍히지 않은 발자국은 미래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이야기가 주역입니다. 그런 뜻에서 신발입니다. 그런 뜻에서. 그러면 이력은 뭐냐? 이력서 우리 수도 없이 쓰죠. 그죠? 수도 없이 살면서 수도 없이 씁니다. 저도 20대 때 취직한다고 이력서를 수도 없이 쓰고서 잃어버렸었는데 요새 와서 강의하러 다닌다고 어쩌다가 하니까 1년에 이력서를 수도 없이 쓰게 됩니다. 요새도. 이력서에다 뭐 써요? 이력서에다가. 그 이력서를 받는 사람이 이력서를 왜 받겠어? 그래서 이 사람 쓸만한가 안 쓸만한가 그거 알아보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력서를 받음으로 해서 현재의 과거의 기록을 받음으로 해서 이 사람이 미래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요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력서 쓰는 겁니다. 이력서를 받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신발이나 이력이나 그 소리가 그 소리죠.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뭐 어떤 잘못이 없어. 오늘 잘못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뭔가 실수를 했는 모양이야. 하고서 내비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뭔가 일이 많이 있어. 오늘 뭘 잘못했어. 이 사람은 상습범이야. 하고서 바로 잡아넣을 수도 있죠. 어젠가 텔레비에서 본 것 같은데 뭔가 9,000원어치를 훔치고서 저 세고랑을 찾다 그래요. 담배 두각인가 뭔가 하여간 9,000원어치인가 훔쳐 세고랑을 찾어. 이 사람은 그런 일이 늘 있었어. 오늘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넌 들어가거라 하고서. 그 정도면 보통 같으면 다시 그러지 마. 이러고서 그냥 귀퉁배기 한 대 툭 치고서 보냈을 텐데 이 과거에 쌓아놨던 이 업보 때문에 미래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망쳐버리는 것. 선택 2는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 리라는 글자는
신발, 밟다, 밟아온, 근데 글자가 왜 점점 더 작아지냐? 밟아온 자치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인생을 시작하는 초창기에 우리는 취업이라는 관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때 쓰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이력서는 지나온 과거, 밟아온 과거를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이 자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대단히 많은 뜻이 있어요. 밟다, 신을 신다, 행하다, 겪다, 지위에 오르다, 자리에 나아가다, 신발, 괴이름, 복록, 행실, 행하는 바, 행동, 밟는 땅이나 영토, 예라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을 읽어내면 이 꾀는 다 읽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부 다른 것 같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주제를 찾아낸다면, 그러면 이 꾀는 전부 끝난 거다. 이를 이야기해서 예라고도 합니다. 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법입니다. 법, 규칙. 얘기가 뭐냐 하면 전부 뭐 해야 되고 누구는 뭐 해야 되고 누구는 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 기록들. 지금으로 치면 법전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계전은 주역 10위 가운데 하나인데 뭐냐 하면 주역 64개의 배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곤두목 수성사 하는 순서를 왜 그런 순서대로 해놨는지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뒤에 붙어 있는데요. 서계전에 왜 이 꾀를, 그 전 꾀가 뭐죠? 소축꾀인가? 소축꾀 다음에 배열해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쌓은 연후에 예가 있다. 먹고 살 게 풍족해져야 규칙을 지킨다. 법을 지킨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재물이 없고 먹고 살 게 없는데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놈 없다. 요 얘기를 갖고 하는 거하고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축계 다음에 이깨로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택 니깨는 풍천 소축계의 도전계입니다. 도전이란 말은 까꿀로 뒤집었다 이 소리입니다. 엎었다. 지금 이게 천택니인데 얘를 딱 뒤집으면 풍천소축이 됩니다. 풍천소축이요. 도전계는 통째로다가 이렇게 엎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착종계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요대로 그냥 위치만 바꾸는 겁니다. 도전계가 되면 풍천소축이 되고 얘를 가지고 착종계로다 하면 택천쾌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엎느냐,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엎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도전계라고 합니다. 사람이 먹고 살만해져야 예의 염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물을 말하는 소축계 다음에 질서를 말하는 이깨를 배열하였습니다. 아까 여기에서는 질서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또 질서라는 또 개념 하나가 또 들어갔습니다. 얘가 결국은 법이고, 법이라는 건 질서를 지키기 위한 거고, 그래서 질서라는 개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얘는 국가를 이루는 질서입니다. 얘기라는 책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금의 법정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그에 합당한 규칙에 따르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의 법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혁명이나 새로운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 아닌 기존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를. 이 질서 혹은 법은 국가 혹은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지탱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은 평온한 사회가 되기 위한 기본 요소가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옮겨오면 얘는 도의 근본이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서가 지켜짐을 덕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덕이 있는 사회가 되려면 질서는 그 바탕과 근본이 될 거다. 이 질서를 기본으로 정의사회가 구현될 겁니다. 어제인가 텔레비 보니까요.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몇 % 이상 됐다 그래요.
그거는 결국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질서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변화에.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어제까지는 죄가 됐던 게 오늘은 죄가 안 되고 어제까지 죄가 아니었던 게 오늘은 죄가 될 수 있는. 특히나 보면은 친고죄인 관통죄가 그렇죠. 언제까지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나라에서 나서서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관계없이 넌 죄를 졌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건 니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지 죄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는 사회 자체가, 사회 질서가 대단히 다르게 변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가 변하는 게 무진장 많이 변하는 거예요. 요새 드라마 보면 뭐더라? 장미희 나오는 건 뭐예요? 이제 노년의 아주 사랑을 아주 미화해서 하고 있던데 그게 한 10년 전만 해도 난 용납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폼나게 그게 미화가 되고 있어요. 그 자녀들하고 관계나 이런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로 다시 하는 거 자체를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그렇게 새로운 일가를 이루는 게 그 주변에 붙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시선이 점점 바뀌어가죠. 텔레비 그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질서는 밟아온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주대자연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일정한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밟아온 것은 과거가 되고 밟고 있는 지금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밟아 나가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현재 과거라는 기본 요소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과거에 했던 인프라나 능력이나 여기에 기반해서 하는 거지 뜬금없이 뭐가 될 수 없죠. 이 있게는 그런 생각들을 깔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라는 것은 질서입니다.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 인사적인 행동을 극기복례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또 이 이께는 구덕계의 하나입니다. 라고 해놨는데 덕을 말하는 9개의 궤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께가 첫 번째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덕을 말하는 삼진구덕계라고 말하는데요. 구덕이란 덕을 이루는 9가지 요소라고 해도 될 것이고 계사하전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역지흥야. 주역이 대단히 흥성해진 것은 기어 중고 호인저. 조금 오래된 옛날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계사전은 공자가 쓴 겁니다. 공자가 누구를 빗대서? 문왕을 빗대서 쓴 겁니다. 공자가 한 2500년 전쯤 사람이고 문왕은 약 3000년 전쯤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은 옛날에 중고는 오래되지 않은 옛날에 쓰다가 말한 게 중고가 아니고요. 그냥 고대 하면 아주 옛날이고 중고니까 오래되지 않은 옛날에 조금 오래된 옛날이 아니겠는가. 자격자, 역을 지은 자, 기우, 우한횡저. 뭔가 좀 근심이 있었는가 보다. 그렇죠. 문왕이 유리옥에 들어앉아가지고서 이 주역을 썼다 그러잖아요. 온 세상을 구할 이제 생각을 가지고 썼는데 그런 말입니다. 주역은 은나라 말, 주나라 초의 문왕에 의해 연역되었습니다. 그는 유리옥에 수감되어 이 주역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였다고 해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계 몇 개를 뽑아서 이야기해 본다면 9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면 건고원 dun목 수성사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순서도 아까 소개 전에 얘기가 있었잖아요. 몇 개 빼서 그거를 순서대로 놓고서 다시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예전에 언제 한번 진깨를 가지고서 영종가 정종가 하여간 그 생각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순서대로 배열해 놓으면 쭉 연결해 놓으면 말이 됩니다, 그게. 이렇게 쭉 빼가지고서.
예, 그저 그런 거에 관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꾀는 덕의 기본이 되는 기틀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꾀는 예, 주역계 몇 개 얘기해 본다면 시고로, 이는 덕지 기하오, 기는 터전, 토대 그런 소리입니다. 터기 짜니까 집을 짓는 빈 터 그런 소리입니다. 덕지 기하오. 다음 겸께는 겸은 덕지 병야오. 여기서 이 병자는 자루병자입니다. 자루. 국자의 손잡이 자루. 저기 저 북두칠성에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두 병이라 그럽니다. 두 병. 예, 두 병이라 그럽니다. 자루. 국자의 자루, 손잡이 자루. 예. 그것을 잡는 뭐 도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복괴는 덕지 보냐오. 회복한다는 것은 덕의 근본이 된다. 한께, 오래 한다는 소리입니다. 항구하게 한다 소리. 덕을 잃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덕지 고야오. 덕의 굳셈이다. 굳음이다. 손께는 덕지 수야오. 덕을 닦아 수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께는 덕지 유야오. 덕을 넉넉하게 베푸는 것이다. 그런 뜻이 궤 안에 담겨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곤께, 곤란한 겁니다. 곤란한 지경을 당하여 덕의 올바름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덕지 변야오. 내가 한 게 지금 옳은 짓을 했냐, 틀린 짓을 했냐, 맞냐, 그러냐 판단해 보는 겁니다. 정께, 저 우물정자 정께입니다. 정께는 소정자 정께도 있고 우물정자 정께도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 우물이 꼭 필요하듯이 덕을 싣고 있는 땅과 같은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덕지 지하오. 손께는 손수나무로 덕을 마름질하고 재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덕지 채야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입니다. 잠깐 물 좀 안컷 먹고요. 아우, 갑자기 목이. 목이 가라앉았어요. 목이 싹 갈라져서. 그 삼진 구덕계인데요. 추워요? 저거 안 틀었잖아. 이렇게 한 번을 설명했습니다. 한 번을. 그러니까 덕에 관한 9개의 궤를 3번 설명합니다. 3번. 그거를 삼진이라고 합니다. 3번 베풀어 놨다. 예, 그래서 삼진이라고 합니다. 한 번 설명했고, 다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예라는 것은 화합하되 지극히 하고 화이지하고, 겸손함은 상대를 높임으로써 자신은 빛나고 존이 광하고, 높이는 건 상대고 빛나는 건 자기입니다. 상대를 끌어내리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뒤에 댕기면서 욕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좋다 그러면 똑같지 뭐, 어디 가서 얘기할 적에 그 사람은 참 인간이 됐어 라고 말할 겁니다. 회복하는 것은 작지만 사물을 분별하고, 소위 변어물하고, 작지만 사물을 분별하고, 항구한 것은, 항은 잡다한 사물과 섞이되 싫어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여야 하고, 잡이 불념하고, 덜어낸다는 것은 손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곤란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선난이 후이하고 먼저는 어렵고 나중에는 쉽고 내 거더러 남주는 게 손해가 없지만 결국은 손해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한다는 것은 오래도록 주변에 너그럽게 하면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며 장유의 불설이며 곤란이라는 것은 고는 궁극에 이르면 통하는 이치가 있으며 고는 궁이 통하고 우물과 같이 한 곳에 머물면서 옮기지 않는 것이며 거기서의 천하고 손순하게 따른다는 것은 신명을 따라서 행사하되 덕으로 은근히 한다는 것이다. 칭이 은이다. 이렇게 두 번을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을.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실천 덕목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이 예로서 화합하는 행동을 하고 겸손함을 덕목으로 질서를 제정하고 여기 지금 이화행코 그 다음에 겸이 제례코 천부지성을 회복함으로써 스스로 알아깨닫게 되고 복이 자직코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항상함으로써 일관된 덕을 행사하고 항이 일덕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해로움을 멀리할 수 있고 손이 원해코 해로움을 멀리하고 타인을 이롭게 함으로써 세상의 이익을 흥기시키고 이기 흥리코 공공함으로써 절조를 지킴으로써 남을 원망하지 않고 곤이 과원코 원망을 적게 하고 요거 적을 꽈tab니다. 우물을 널리 모든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니 이러한 덕을 분별할 수 있고 정의 변의코 손순하면서도 내적으로는 모든 일들을 추단하여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손이 행권코 권은 권도 그런 얘기입니다. 천택리께 지상경께 지뢰복께 래풍한께 산택손 풍내익 택수곤 수풍정 중풍손 9개를 빌려서 군자가 실천하여야 할 것을 다양하게 설명을 했다. 한참 읽고 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잠깐만요. 이거를 표로 만들어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풍내. 그 다음에 택수곤. 그 다음에 중풍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어요. 그죠? 예. 일진. 한번 처음에 얘기하는 게요. 덕지 기야오. 그 다음에 겸께. 덕지 병야오. 병야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덕지 보냐오.
보냐오. 그 다음에 함께 덕지 고야오. 고야오. 그 다음에 손께 덕지 수야오.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덕지 유아오. 이거 어떻게 쓰는 거더라? 유아오. 그 다음에 곤께 덕지 변야오. 그 다음에 둘. 아, 여기요. 정이 어디 있어? 정이 지금 아니요. 곤께 다음 여기네요. 우물정자 정이 수풍정이죠. 그 다음에 중풍손. 수풍정은 덕지 지야오. 지야오. 그 다음에 덕지 제야오. 예. 요게 계명이고 순서대로요. 삼진 구덕계라 그러는데 덕에 관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괴가 있는데 이것은 덕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는 덕지 기야오. 기틀이 되고 겸께는 덕지 병야오. 덕을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되고 복께는 덕지 보냐오. 덕의 근본이 되고 함께는 덕지 고야오. 덕을 굳세게 하는 것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 이진. 이진은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이는 화이지하고 화이지하고 겸은 존이광하고 존이광하고 그 다음에 복은 소위 변어물하고 변어물하고 그 다음에 항은 잡이 불렴하고 항은 잡 불렴하고 그 다음에 소는 선난이 후이하고 요거는 주역역자가 아니고 쉬유리자입니다. 후이하고 그 다음에 이근 장유이 불살하고 불살하고 그 다음에 고는 궁이 통하고 앞뒤가 틀렸구나. 궁이 통하고 그 다음에 정은 거기 소위 천하고 천하고 그 다음에 소는 칭이 은하고
은하고. 예. 이렇게 한 번 더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세 번째. 그렇죠. 맞나? 잠깐만. 쓰려고 보니까 글자 쓸 게 되게 많네. 화양코. 그 다음에 겸이 제레코. 제레코. 그 다음에 보기자지코. 말이 좀 이상한데? 자지코. 그 다음에 항이 일덕코. 항이 일덕코. 그 다음에 손이 원해코. 원해코. 그 다음에 이기흥리코. 흥리코. 그 다음에 곤이 과원코. 곤. 요거던가? 과원코. 원코. 그 다음에 정의 변의코. 변의코. 그 다음에 손이 행권코. 행권코. 예, 요렇게 이제 표가 된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쭉 읽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말이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예. 이는 덕지 기하오. 덕의 근본이 기본이 되는데, 그것은 화이지하고, 화합하면서 지극하게 하고, 예. 이로써 화를 행하고. 요게 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묶으면 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요거 9개를 구덕이라고 말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설명한 거를 삼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진구덕계라고 합니다. 삼진구덕계. 이건 이제 순서도 중요합니다. 저도 외우지 못하는데 순서도 중요합니다. 예. 그냥 쭉 읽고 내려가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쭉 읽고 가면. 그죠? 지금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 글자를 아직 못 읽으시는 분은 할 수 없는데, 아시는 분도 못 읽겠다 하도 거지가 써놔서.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옆으로 나가면서 읽으면 말이 됩니다. 요거를 삼진구덕계라 그러는데, 이게 9개의 덕을 말하는 덕이고,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설명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삼진, 예?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삼진 구덕계입니다. 삼진 구덕계. 열심히 설명하고 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배울 땐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왜요? 손이 행, 권, 코. 권자를 저렇게 써놨어요. 예? 예, 카메라를 퍽 찍어 놓으시면 돼요. 이거 그리기 어려운데 찍어서 저 밴드에 올려놓으세요. 잘 찍으셔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 가지 설명이 이제 끝났고요. 천생이익계를 내외계로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위와 아래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외계인 건은 양계로서 상승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죠? 건은, 그러니까 건 하면 건은 아버지, 고는 엄마. 아버지는 양, 엄마는 그죠? 그러니까 건 하면 하늘, 곤 하면 땅. 하늘은 양, 땅은 그게 가능하죠. 예. 내괴인 소는 음의 성질이 있습니다. 왜? 이게 물개거든. 물이잖아요. 연못이지만 물이란 말이에요. 물은 아래로 흘러내리려는 기운이 있습니다. 아래로 흘러내리려는.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위에서 행사하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아래에서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을 예라고 합니다. 기존 질서를 흔들지 말으라는 소리입니다. 질서를 흔들지 말아라. 질서를 흔드는 건 혁명이고, 그죠? 질서를 흔드는 건 혁명이고. 지금 질서가 바뀌어 나가니까 과거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게 지금은 범죄라고 그러기도 하고, 과거에는 범죄였던 게 지금은 범죄가 아닌 게 되고, 그게 질서죠. 그게 질서. 과거에, 그러니까 옛날에 몇천 년 전에요. 정권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한자의 기르기가 바뀌어요. 한자의 기르기가. 그럼 과거에 있던 기준은 다 못 쓰는 거야. 그 자에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기장인지 좁쌀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해에 농사가 가장 잘된 기장, 배가를 갖다가 순서대로 쫙 세워놓고 그걸 갖다가 한자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가 똑같을 수가 없지, 당연히. 당연히 똑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잘된 배가를 어떤 해는 농사가 좀 덜 돼서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길 수도 있고, 그래서 주척하고 당척은 기르기가 다릅니다. 기르기가 달라요. 같은 척자를 쓰지만 기르기가 다릅니다. 예전에 박연이 악을 정리했다고, 이제 우리 왜 세종 때 박연 있잖아요. 악을 정리했다고 나와요. 제가 언제 한 해 겨울 그게 궁금해서 겨울을 다 투자해서 그걸 뒤졌습니다. 뒤져보니까 하려고 시도했던 건 맞아요. 시도는 했는데 그거를 그 좁쌀을 구해가지고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악기를 만들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중화 질서에 반역이 됩니다. 그 질서에서 빠져나가는 게 돼버려. 빠져나가는 게 돼버려. 반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물어물하고 하다가 말고 그냥 그 기준에다 그냥 갖다 끼 맞추고서 끝내버렸어. 그 기준에다 맞추고서 끝내버려. 왜? 그게 그 자가 틀려지면 모든 도량형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악기부터 시작해서 다 달라지거든요. 다. 자르는 거는 이 길이만 재는 게 아니고 소리도 다르고, 황종척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궁상각시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도량형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본 제도가 다 달라집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도량형 통일하는 게 어렵고, 그죠? 저거 있잖아요. 왜? 아파트 몇 평 하다가 몇 평방 메타 바꾸는 게 무진장 어렵잖아요. 지금도 몇 평형 그러잖아요. 몇 평이란 말을 못하고 이제 쓰지 못하게 하니까 못하고 몇 평형 하잖아요. 바꾸기가 무진장 어렵죠. 그런 기준이. 우리 도로명 주소 한번 쓰는 지 꽤 오래됐는데 도대체 안 들어와, 어딘지. 주소 보고 어느 근처인지 감이 안 와요, 솔직히. 옛날처럼 뭐 의림동, 청전동 해버리면 그쪽 동네 이랬는데
내제로 2, 3, 4번지 그러면 내제로가 역전 로타리부터 시작해서 도서관까지예요. 쫙 돌아가는 길, 저 제중 뒷길로 돌아가는 길 있잖아요. 저 실성 교차로로 돌아가는 길. 그게 내제로거든요. 역전 5거리에서부터 도서관까지가 내제로야. 생각해 보세요. 과거 동 개념으로 하면 역전 로터리하고 저 도서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질서가 바뀌면 그게 관계가 생겨버리죠. 관계가. 그런 게 다릅니다. 그런 게. 사회 질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타당합니다. 다만 요즘 진보 지정에서 말하는 누구나 모두가 참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다만 누가 어떤 정치를 하든 모든 경우는 소수의 지도자에 의해서 유지되고 질서지어져 갑니다. 이 리께를 상하가 분리된다는 생각이 아닌 상하가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다고 생각해야 할 거다.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자기 역할에 충실을 해라. 뭐냐면 고려를 두드려 엎고서 조선을 개국한 조선 이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가장 제가 보기에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정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국을 하고 나서 정도전인 필요가 없어졌어. 누가 필요해요? 정몽주가 필요한 겁니다. 충성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두드려 엎고 나니까 이제 그게 뭐야? 나한테 충성하라는 소리지 남한테 충성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예.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그죠?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향교에다가 모셔놨어. 사람은 자고로 그래야 돼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 되나요? 말이 되는 건가? 하여간 어쨌든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이게 주역은 제가 읽으면서 보면요, 유교에서 끌어나온 건지 유교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자연 질서고 생각이지 유학적인 얘기 저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도가 쪽 얘기라면 더 가까워요. 이 주역이. 이해니 실선이 하는 게 이제 육아 쪽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혹시 저기 정씨나 이씨 계시면 저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업 시간에 떠드는 얘기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이걸 가지고 뭐 네가 우리 저 조상을 뭐 이렇게 나오면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께는 사덕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사덕은 원형 이정을 사덕이라고 합니다. 원형 이정을 사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사덕은 하늘의 천도지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의미의 말입니다. 저게 이제 인도로 오면 인의예지가 되는 거예요. 인의예지가. 원인과 나타난 결과에 따라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이 개사를 보면 이홈이라도 불질이니라 형하니라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 물리지 않았다. 좋다. 위기 상황에서 해 꼬질 당하지 않았다. 좋다. 이제 그 소리입니다. 좋긴 뭘 좋아. 차라리 호랑이 꼬리 안 밟으면 그게 더 나은 거지. 근데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 물리지 않았다. 좋다. 그런 소리입니다. 원인,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 나타난 결과, 물리지 않았다. 그래서 좋다. 아유, 뭐 일 있으면 그러죠. 잘못되면 아유, 그래도 그만하면 다행이야. 잘못되기 전엔 다행이란 말 안 합니다. 복이 많단 말 안 합니다. 행복하단 말 안 해요. 근데 잘못되고 나면 그만하면 다행이야. 고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고소리하고. 그만하면 다행이야. 이 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과거 성현들의 삶을 반추해 봄으로써 오늘 나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지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오늘 실천의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공부하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밝은 미래가 나에게 도달할 겁니다. 그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이 공부 해놓으면 저기 자네는 대박이요. 아니, 그때 이 공부하는 사람이 없거든. 한 20년만 지내봐. 바로 혼자서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해도 되지. 내가 10년 공부하고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이제 또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 입계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시다. 입계는 주역 64개 가운데 10번째 있는 궤입니다. 10이라는 수는 하도수입니다. 하도수. 그러니까 하수에서 용마가 짊어지고 나왔다는 등에 있는 그림의 모양이 수로 다 표현되는데 그게 1서부터 10까지입니다. 낙서는 우왕 때 치수를 하다가 거북이 등에서 뭘 얻었다는데 그게 낙서입니다. 이거는 1에서부터 9까지밖에 없습니다. 1에서 9까지의 수는 유형의 수지만 0은 무형의 수입니다. 0은 그냥 개념만 있는 수지 수가 없잖아요. 0은. 위키백과에서 숫자 0의 개념을 찾아봤습니다. 숫자 0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정수이다. 또한 수를 표기하기 위한 숫자이기도 하다. 없으니까. 수로서 0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 항등원이란 말이 어려워서 또 찾아봤어요. 어떤 수에 0을 더해도 역시 그 수와 같음. 이다. 수직선과 수평선에서 0점이 된다. 긴 선에서 딱 해놓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플러스 할 때고 가운데가 줄다리기 땡기는 가운데에 있는 매달린 게 시작하면 거기가 0 아니야. 끌려가면 이쪽이고 끌려가면 이쪽이고 그 소리다. 음의 값이 없는 양을 나타낼 경우에는 0은 무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없는 것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아까 여기서 얘기한 건 없는 개념은 아니지. 근데 여기서는 없는 것과 같은 쓰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 10번째 이께는 숫자에서 0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숫자를 셈함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0처럼 쓰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 유형이면서 무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설명하면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기를 떠나서 할 수 없습니다. 이 입계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무엇은 없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이것을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덕에관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기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밟아온 과거, 현재, 미래는 질서입니다. 지켜온 과거, 현재, 미래는 예입니다. 예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질서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규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입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현재,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해보는 그게 이다. 내가 내 꾀, 이제 얘기 끝났고요. 내 꾀 요겁니다. 손이 손순하고 부드럽게 외꾀 건을 밟은 모습입니다. 얘는 손순을 뜻합니다. 손순을. 이거는 굳셈을. 얘가 얘를 밟은 모습이다. 약한 사람이 굳센 호랑이를 밟았다. 누가? 이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게 손은 화평하며 손순하게 기쁨으로서 따르는 덕이 있습니다. 그러니 건의 꼬리를 밟았더라도 물리지 않고 이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다. 모든 상황을 법대로 법의 자루다가 해결할 수 없죠. 가끔은 살살 꼬셔갖고서 그냥 무야무야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잘하는 걸 수 있잖아요. 밟는다는 말은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실천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위험을 두려워만 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범의 꼬리를 밟은 것과 같은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오탑니다.
어떻게 잘 처리할까 하는 것으로 이 괴를 바라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생각을 깊이 굴리고 조심조심 실천하면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생각 없이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뻗듯 뻔할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 사람을 물지 않았다. 좋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 한잔 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